음악사를 쭉 살펴보면 한 시대를 마감하는 연도가 특정 작곡가의 사망일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크의 끝은 바흐가 세상을 떠난 시간입니다. 바로 1750년입니다. 그런데 바흐가 죽은 후 바로크를 정리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했던 작곡가들은 바로 바흐의 세 아들입니다. 빌헤름 프리드만 바흐와 런던 바하라고 알려진 요한 크리스찬 바흐, 그리고 베를린에서 활동한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 이 세 사람입니다. 모두 바흐인데 좀 복잡하니 저는 아버지 바흐를 말할 때만 간략하게 바흐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이며 발전시켰던 대위법적인 두꺼운 구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 벗겨내고 명료하고 즉각적으로 감각에 호소하는 전고전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의 반복이라고 했죠. 그들은 아버지가 추구했던 음악 양식을 모두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운동을 준비합니다. 물론 아버지처럼 주도적인 음악가는 못 되었지만 비인에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비인고전주의 시대를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고전주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전주의는 1750년에서 1820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기는 혁명의 시대, 대중의 시대로 음악도 보편성을 추구하고 객관적인 체계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바흐 시대에 많이 사용한 복잡하고 어두운 불협화음도 모두 걷어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간소한 화음을 사용해 멜로디가 쉽게 들리는 음악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호모포닉 시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선택, 집중, 발전, 전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져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새로움을 찾아 다른 곳을 찾는 그런 유익한 구조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정체되지 않고 흘러가는 구조지요. 아마 당시에는 뭔가 갈등 상황이 있었겠지만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고전주의는 전체의 4분기인 짧은 뒷시대입니다. 그 전 시기는 여러 양식이 혼합된 과도기적인 시기로 바흐의 세 아들의 역할이 컸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이름은 전고전주의이고요. 진정한 짧았던 그 고전주의는 흔히 비인 고전주의라고 일컬으며 비인에서 활동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후기 바로크의 바흐와 핸델에 의해 음악이 중심지가 독일권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바흐는 당시 무명한 존재였고 핸델은 영국 소속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인 고전주의를 통해 독일권이 처음으로 진정한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한 시대가 옵니다. 고전주의 시대는 3인 3색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개성이 강한 세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입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격변기였습니다. 미국 독립투쟁과 프랑스 혁명의 시대이죠. 테러가 파리를 뒤엎었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물론 음악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음악가들이 이전에는 궁정이나 교회에 속해 활동하던 시기가 끝나고 대중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중간에 과도기적 시간들이 진행됩니다. 하이드는 에스테르하즈의 궁정의 소속으로 인정받으면서 호사를 누리면서 안정되게 활동한 마지막 꿀 작곡가였고, 모차르트는 귀족의 후원과 개방된 대중시장에서의 중간에 걸친, 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그 변화가 참 잘 그려졌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베토벤은 완전 계몽주의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대중의 영웅이었고요. 그 자신도 나폴레옹의 신봉자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실망했지만
그리고 그는 귀족들의 후원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비슷한 때를 살았지만 조금의 시간 차이인데도 완전 다른 삶을 살았을 정도로 이 시기는 말 그대로 격변기였습니다. 그들의 음악 양식도 3인 3색입니다. 하이든은 짧은 기본 선율, 모티브라고 하죠. 그 기본 선율로 큰 곡을 만들어가는 방식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이런 기법을 따라했고, 이런 방식은 당시 작곡가들의 필수적인 기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없던 균형 잡힌 이원론에 입각한 완벽한 형식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하이든은 짧은 모티브를 다양하게 요리해서 균형 있게 작곡한 형식미의 대표 작곡가입니다. 저는 사실 하이든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의 모티브로 몇백 마디의 곡을 지루하지 않게 작곡하는 구조적인 아름다움이 제게는 굉장히 매력 있는 것이거든요. 모차르트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모차르트는 하이든의 양식을 이어받아 나간 작곡가이지만 거기에 천부적인 또 천재적인 재능까지 더해져 자유롭고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아시다시피 77세로 장수한 하이든과는 달리 30대의 나이로 세상을 마친 아주 불운한 작곡가였습니다. 모차르트와 하이든은 비슷한 시대, 비슷한 양식의 곡을 쓴 작곡가여서 얼핏 들어서는 비슷한 곡 같습니다. 흔히들 두 사람의 곡을 구분하는데 가장 큰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서 멜로디가 딱 잡히고 계속 기억이 나는 곡이면 그건 모차르트, 그렇지 않은 하이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모차르트는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주옥 같은 완성형의 멜로디가 계속 생각이 나서 작품에 바로바로 기록했던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많은 곡이 밝고 우아했지만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어두운 면모를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베토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는 존재 자체가 도발입니다. 모차르트가 청중을 매료시키고 장난을 걸었다면 베토벤은 청중을 도발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작곡가입니다. 최초의 선동적인 작곡가이죠. 베토벤은 기분 변화가 심하고 복잡한 성격을 가진 우울증 환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기복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말기에 온 청력 장애도 그런 성격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음악은 불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처럼 어수선한 부분도 자주 나오고 잠깐 화창한 날과 같은 안정감을 취하지만 이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등 많은 기복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하이든에 의해 시작된 고전주의를 완성하면서 본인은 이미 낭만주의 음악을 시작하고 있었던 굉장히 선구자적인 작곡가였습니다. 바로크에서 바흐가 끝이었던 것처럼 고전주의의 끝도 베토벤의 사망 지점과 비슷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전주의의 음악이 완성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소나타라는 용어는 참 우리에게 친근한 용어이지요. 이 용어의 기원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거에는 기악음악이 홀대되거나 금지되었고 진정한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크에 들어서면서 기악음악이 발전해서 성악음악이라는 칸타타와 대조되는 용어로 생긴 것이 바로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는 지금 설명할 소나타 형식뿐 아니라 소나타 형식으로 된 곡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이든과 바흐의 둘째 아들인 에마누엘 바흐에 의해 지금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음악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실현한 대표적인 형식이 되었습니다. 주로 피아노곡, 교향곡, 현악사중주, 협주곡 등의 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앞 시간에 나왔던 호모포니와 폴리포니와 같은 대조적인 두 가지 현상도
이원론적인 개념인데요. 소나타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론은 어떤 문제에 관해서 두 개의 서로 독립된 근본 원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의 남과 여, 동식물의 암수, 그리고 북극과 남극, 플러스와 마이너스, 명암 등 우주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소나타에 이 이원론이 적용됩니다. 소나타 형식에는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제1주제, 이것은 움직임이 많고 에너지가 풍부한, 과거에는 이를 남성적 주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나오는 제2주제는 정적이고 부드러운, 과거의 여성적이라고 불렸던 그런 성향의 주제입니다. 이 둘이 유기적인 조성관계와 맞물려서 잘 설계된 복잡한 기계 속의 부품과 같이 짜여져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라는 형식 구조를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소나타는 고전주의 최고의 발명품이지요. 이를 통해 기악곡은 성악이나 춤의 반주가 아닌 자체적인 메시지를 음악만인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발명품이죠. 가사가 없이 자체가 음악 언어가 될 수 있는 이런 음악을 절대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상대 음악이 아니고요. 그 반대는 낭만주의 시대에 등장하는 표제 음악입니다. 제목이 주는 이야기를 표현한 음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전주의 음악의 제목은 소나타 몇 번, 교향곡 몇 번, 뭐 이런 식입니다. 낭만주의의 곡처럼 마탄의 사수, 송호, 이런 제목이 붙은 음악이 흔하지 않습니다. 음악 자체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음악의 시대입니다.